2016년 4월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2016년 4월 말에는 이제 안 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거기 96페이지 한번 봐봐요. 테마 16. 무슨 건이죠? 영의건. 요거는 별표 당연히 3개짜리죠.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영의건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거기 밑에 옆에 가로 안에 봐봐요.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 가로네. 그럼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권 한번 봐봐요. 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상 뭐가 있어요? 목적과 범위. 지료는 임의적입니다. 요번에 모의고사 출제가 된 게 거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권은 뭐예요? 범위, 목적, 요역지 표시. 3개 딱 숙지해놔야 됩니다. 전세권은 뭐가 들어가요? 범위와 전세권. 목적은 들어가지 않아요. 임차권은 뭐예요? 차임. 그러니까 우리 용의권에 관한 등기에서 대표적으로 단골 메뉴는 요 필요적 기록사항, 요거 숙지해놔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무슨 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 자, 그러면 저희가, 순간 암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문제 가서 한번 풀어볼래요? 자, 7번 한번 풀어봐요.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오늘 모의고사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배우고 안 배우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게 대표적인 샘플 문제예요. 필요적 기록사항.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게 한번 봐봐요. 전세권에서 출제됐거든. 자, 그러면 전세금은 기록하여야 한다. 전속기간은 기록하여야 한다. 어때요? X. 작년에 2.5점짜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적 기록상은 매년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는 이제 뭡니까? 용의권에 대해서 이제 지상지역전세.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물권법도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 달에는 물권법하고 연결해서 마무리 짓자고요. 그래서 요 7번이 대표적인 매년 출제가 돼요. 작년에는 이제 전세권 나왔고 재작년에는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 필요적 기록상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나온 거짓말을 안 해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자, 강의 노트 97페이지로 한번 와봐요. 자, 97페이지 보니까,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뒷장을 한번 넘겨볼래? 자, 뒷장 넘겨보니까 가로 1번에 무슨 건이 나와요? 저당권. 거기 2번에 무슨 저당이 나와요? 엉덩저당. 3번은 건저당. 4번은 채권, 담보권. 5번은 권리질권. 몇 개예요? 5개. 그러면 우리 오지선다행이죠? 그러니까 각각 한 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그러면 여기에서 5개 지문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5번부터 처리하고 가죠. 권리질권. 자, 권리질권 그 옆에다 하나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질권은 권리질권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자, 질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질권은 무슨 질권이 있어요? 자, 동산질권하고 권리질권이 있어요. 동산질권은 이거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마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음으로써 여기에다 저당권이라고 써놔요. 저당권. 자, 마무리, 이게 딱 한 개 지문 나와요. 한 개 지문. 권리질권은.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또 이제 오늘 4월 마지막인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당권. 저당권은 주제라고 얹지만. 바보 같아. 권리잖아, 권리. 그래서 권리. 그래서 저당권을 보다 권리질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은, 권리질권의 대상은 저당권뿐이야. 저당권뿐. 자, 저당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봐봐요. 권리질권은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이전했으니까 부기등기. 이게 다예요, 권리질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써놓고 밑에서 두 번째도 낙서 좀 해놔요.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 부기등기로 등기하여 그 질권의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게 가장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잡아두면 돼요. 자, 그 밑에 무슨 담보권이 있죠? 자, 채권, 담보권. 자, 채권, 담보권은 딱 3개 적어놔요. 3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자, 채권 담보권은 뭐다? 등기 능력이 있다. 요거 하고, 이때 등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라고, 부기등기. 그러면 채권 담보권은 이제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고, 자, 채권 담보권은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놔? 채권이 물건이에요.
채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래서 우리 채권 담보권은 3개. 더 이상 없어요. 자,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3개. 자, 등기 능력이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부기 등기로. 대표적으로 지금 법률에는 저당권, 건저당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저당, 저당권을 뭐다 담보 잡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담보권? 채권 담보권.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무슨 력? 대항력.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것도 이제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에 무슨 저당이 있어요? 공동저당. 이거부터 처리하자고요. 공동저당부터. 자, 공동저당은 뭡니까? 공동저당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고요. 창설적 공동저당. 그 다음에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어요. 추가적 공동저당. 근데 여기에 오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요거 이제 오늘부로 6번째 하는 건데. 자, 창설. 자, 요거 이제 창설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창설. 창설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여기 봐요. 동일성. 그죠. 자, 동일성 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합병.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자, 추가적 공동저당은 뭡니까? 뜻. 그래서 뜻 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또 다 까먹었다. 직권 등기. 그래서. 자,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이 논점이고요. 추가적 공동저당은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뜻, 직권 등기가 돼요. 자, 몇 개 이상이에요? 다 5개 이상. 5개 이상은 뭘 첨부하죠? 또 다 까먹었다. 공동담보 목록이네요. 자,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해주죠? 등기관. 끝났네요. 자, 우리 창설적 공동저당. 이거 공동저당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꼴통이, 자, 거기까지 써놓고, 이제 또 천천히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민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에서 경매가 들어가요. 무슨 배당이 있죠? 다 까먹었다.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자, 공부가 좀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동시배당은 뭐예요? 경매 대가 안분해서 배당 받아가죠. 이시배당은 선순위가 받아가면 후순위는 뭘 넣어서? 대위. 여기가 대위가 나오네. 대위. 요게 올해 중요해. 대위. 자,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등기법, 우리 민법에서만 이시배당에서 대위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등기법상 처리가 됐어요. 절차법상. 그러면 결론도로 읽어봐요. 공동저당에도 대위 등기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신설을 했어요. 무슨 배당 때문에? 이시배당. 혹시, 자, 다음 중 저당권 등과 관련된, 담보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가 불가능하다. 어때? X. 준비를 철저하게 놔야 됩니다. 이건 신설이 됐어. 과거에. 개정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저당은 나와봐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두시면 돼요. 없어요, 더 이상. 해줄게. 공동저당.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무슨 저당이 있죠? 저당권. 4번, 5번은? 아니, 미쳤어요. 3번은? 건저당. 그러면 맨 밑에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놔요. 자, 건저당, 저당권.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한 기억이 나지만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건저당은 몇 자예요? 4자. 그렇죠. 4자. 저당권은 3자. 이 건자가 무슨 건자예요? 뿌리건. 뿌리건은 계속 자라요, 안 자라요? 그래서 여기 계속적 의미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적 의미입니다. 건저당은 그러면 특정이에요, 불특정이에요? 불특정 채권. 그래서 불특정 채권. 오늘, 내일 수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내일 꼭두 새벽부터 4시부터 구미로 내려가야 돼요. 구미에 특강이 있어서. 며칠간 있어야 되나? 2박 3일간 출장 갔다 와야 됩니다. 일요일날 특강.
월요일날 공시, 화요일날 민법. 그래서 2박 3일 사우나에서 사우나는 뭐 집사람보다 사우나 직원하고 더 친해요. 2박 3일 내려갔다 와요. 내일 새벽부터 나가야 됩니다. 새벽부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계속. 그래서 구미에 2박 3일 동안 계속 있어야 되고,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특정? 불특정 재건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채권, 채거예요. 그래서 이 채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은 무슨 의미? 해석적 의미. 건 읽어봐요. 건 무슨 의미? 해석적 의미. 건 그러지 말고 다시 건이 들어가는 것은 부정성이 완화됐다라는 소리야. 부정성의 완화. 그래서 우리가 건이라는 것은 부정성의 완화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완화. 자, 질건을 계속한다. 건질. 건자가 들어가는 게 부정성의 완화라는 뜻이야. 담보가등기를 계속한다. 담보가등기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건은 무슨 의미? 계속. 읽어봐요. 금액이 특정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건자당 자체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건자당의 피담보 채권에 경매 비용도 포함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시험에서 건자당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게 이제 요거 봐봐요. 요 불을 떼주는 게 중요한 거야. 불이 떼주면 무슨 채권으로 들어가요? 특정. 그래서 건자당은 뭐가 필요하다? 특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건자당 건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건자당 건자는 언제 특정이 되느냐? 이게 바로 경매 신청시라는 거예요. 경매가 신청 들어가면 그 불이 뚝 떨어져서 그때 이제 경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눈으로 이렇게 읽어봐요. 건자당 건자. 읽어봐요. 경매 신청시. 다섯 자 딱 기억해 두시고. 가끔가다 이렇게 나와요. 건자당 건자는 경락대금 완납시다. 이러면 틀려요. 후순위 건자당 건자가 뭐예요? 경락대금 완납시지. 그러니까 이거 건자당에서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민법에서. 읽어봐요. 건자당 건자. 읽어봐요. 경매 신청시. 다섯 자 눈을 익혀 놓으라고. 이게 제일 좋아요.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건자당은 약정하지 않았어. 특정하자는 약정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약정하지 않았다면 제일 만만한 게 해지. 해제가 아니라 해지. 여기 무슨 의미? 계속. 해지하게 돼요.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그 불이 뚝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본인이 써요. 이제 자기가 손수 써봐요. 특정 채권의 부정성의 강화, 경매, 이렇게 딱. 자기가 이제 직접 손으로 써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잡았네요. 자, 본인이 쓴 거 한번 불러볼래요? 무슨 채권? 특정 채권액. 여기는 부정성의 강화, 경매, 오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특정이, 불특정이. 불특정.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하고. 이자라고 좀 그래봐. 이자. 그죠? 그러면 건자당에서는 채권 채거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 채거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자당에서 무슨 얘기예요? 채권 채거의. 여기는 뭐다? 채권액. 한자로 건쳐봐요. 돈은 눈물의 씨앗이야, 소송의 씨앗이야. 그러면 건자당에서 채권 채거는 필요적 기록상. 저당권의 채권액은 필요적 기록상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완전히 박아야 돼. 그래야 올해 요번에 다음 달에 주구중창 나가기 시작해. 이거 마무리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에서 거당권으로 다시 올라가요. 저당권으로 다시 올라가서 저당권에 꼭 기억해 둘 게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점유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점유액세. 저당은 공통점이죠. 점유액세예요. 점유액세를 뭐라 그래요? 뭐라고 써놨죠?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뜻이거든. 법학에서. 점유에서 안에서 무슨 점유? 전점유. 금목적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이중저당권도 가능하다. 쭉쭉쭉쭉. 이것만 내어놔도 저당권은 보통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점유액세. 자, 저당권은 건저당이던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기
이게 이제 영어는 민법 22회 때, 영어는 공시법 22회 때. 그래서 여기 5점, 5점이 출제됐어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점이 X는 자, 저당권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을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점이 하지 않으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거 점이 X라는 걸 절대 까먹지 말아야 돼. 전 부동산 일부도 X라는 걸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담보권과 관련돼서 요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한 문제가 출제돼요. 아니면 작년 저당권처럼 출제될지 그거는 기초가 주목이 되고요. 일단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문제로 와봐요. 자, 저당권은 어떤 문제 수준인지 되게 쉬워요. 봐봐요. 자, 8번 봐봐요.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증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해에 걸릴 때 신청정보의 권리의 표시. 맞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동저당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해줘야 되고 부동산이 몇 개? 저렇게 2개, 5개? 5개. 정답은 한 번이 되네요. 자,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록은 뭘로 본다? 등기부로 본다. 맞네. 그래서 가로 열고 영구 버전이라고 써놔요. 무슨 버전? 영구 버전. 자, 이전 동그라미 이전부터 먼저 잡아요. 앞에 저당권 화살표. 그러면 앞에 소유권이 붙었어요? 저당권이 붙었어요? 저당권 특징은 언제나 부기등기. 그렇죠? 소유권이 붙으면 그때는 뭐다? 주등기. 이렇게 될 거지만. 그러니까 저당권은 요 정도 수준 정도. 요 정도 수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왜 그러면 3번은 왜 자꾸 2개 이상으로 장난칠까요? 요거는 매매 목록 때문에 그래. 매매 목록은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거든. 섞으면 안 돼요.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이고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이다? 5개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도 뭐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관련돼서 그 정도 요번 달 것에 팍 잡아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99페이지로 와봐요. 자, 18번 뭐가 나오죠? 가등기가 나와. 가등기는 별표 5개.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가등기 안 나오는 애가 없어요.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독자적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는 왜 어렵느냐? 왜 어렵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가 뭐 붙여볼 거 떼주고 붙여주고 뭐 사방팔방 스스로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가등기라는 걸 정적으로 써서 다시 이제 가등기. 오늘은 요거부터 완전 머릿속에 받고 가잖아요. 자, 요거예요. 지금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가 몇 개? 4개. 그 다음에 다리가 몇 개? 8개야. 그러니까 우리 가등기는 순간적으로 8개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순간적으로 8개를 생각해야 돼. 순간적으로. 얼마나 가등기 어렵냐면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붙여봐야 돼. 가등기는. 그래서 가등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지. 딴 게 이게 이제 문제 7, 8월 달에 가니까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어렵더라도 가등기가 몇 개? 가등기가 몇 개? 4개. 다리는 8개. 자, 가등기. 자, 봐봐요. 가등기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등기 앞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 써요. 일단 가등기 앞에 소유권일지, 소유권 이해에 걸릴지를 점검해 놔야 돼요. 소유권 이해에 걸리. 그러니까 가등기 앞에 소유권이 붙어 있느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가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 한번 우리 한번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갖고예요, 얼고예요? 갖고, 소유권 이해에 걸리는 얼고. 그러면 가등기는 갖고에 기록한다. 그러면 우리 형님들이 순간적으로 가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뭐다 갑자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가등기는 갖고에 기록한다. X죠. 왜 X일까요? 소유권일 수도 있고 소유권 이해에 걸린. 단정을 못 내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일 때는 갖고고 소유권 이해에 걸리는 뭐다? 얼고거든. 그러니까 가등기는 순간적으로 빨리 찾아야 돼. 가등기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앞에 소유권이 붙어 있는지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어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읽어봐요. 어떻게 권쳐야 돼요? 가등기는 해당 구에 기록한다. 소유권이면 갖고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면 얼구다. 그래서 무슨 구에 기록한다? 해당 구. 아니면 가등기는 갖고 또는 얼구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순간적으로.
자, 그럼 또 이제 여기 이 지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가슴이 팍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 지문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무슨 소리야? 그래요. 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가등기는 주등기 안다. 어때? 순간적으로 막혀버려. 그러면 가등기 앞에 본등기가 뭔지를 빨리 점검해야 돼요. 읽어봐요. 자, 본등기. 자, 본등기가 주야. 그러면 가등기도 주야.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돼. 순간적으로.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를 한다. 어때? X. 본등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X가 되고. 그러면 이제 물이 잘 흘러가는지 봐봐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면 알겠죠. 자, 사다리 타기 한번 해봅시다. 자, 기본 한번 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러면 여기가 본등기죠. 자, 이전 앞에 수학으로 따져봐. 이전 앞에 뭐예요? 소유권. 읽어봐. 본등기가 주등기니까 이렇게 사다리를 타네. 주등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무슨 등기?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본등기가 부기등기네. 그러면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그럼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가등기는 요 앞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웠으니까 선언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결정이 안 돼서. 그러면 본등기가 뭔지가 결정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도 가능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그럼 가등기는 부기등기가 한다. X. 가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주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그럼 가등기는 결론적으로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왜? 아직 본등기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문제를 푸는데. 또 이제 가등기는 여기 읽어봐요. 무슨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 그러니까 혹시 그냥 가등기로만 나와 있는지 가등기 앞에 담보가 붙어 있는지를 조심해서 다뤄야 돼. 그러면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일반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에요? 순위 보전적 효력. 순위 보전적 효력이라고 그러고 읽어봐요. 아직까지 담보라고 있네. 경매 청구권이라고 그래야지. 담보는 경매 청구권이야. 그래서 담보물건의 특징은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근데 왜 경매를 받아요? 왜 경매 들어가서 돈 받으려고. 그걸 뭐라고 그래?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거야. 우선 변제.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실체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그래. 실체법상 효력. 이거는 그래서 뭐다? 민법이야. 민법. 그래서 민법 가담법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능적으로 자기가 읽어요. 담보 그러면 경매다. 경매하면 특징은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 읽어봐요. 실체법상 효력, 민법이야.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우함은 우함은 물상대의. 무슨 대의? 물상대의. 물상대의는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우선 변제적 효력. 그러면 우리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어. 우물물이. 우가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 뭐가 없다? 물상대의가 없다. 그러니까 합당 유치권은 뭐가 없다고? 우물물이 없다.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봐봐요. 민법 등기법에 출제된 지문인데 한번 봐볼래요? 한번 봐봐요. 자, 이제 뭐라고 있는지 봅시다.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하등기 관리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금 일반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밖에 없어. 한번 읽어봐요. 뭐가 없어? 읽어봐요.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 그런 소유권 보전 느끼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X.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항상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 권리자인지 가등기 권리자인지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가등기 시냐, 가등기 시냐, 가등기 시냐, 아니면 가등기 시냐, 본등기 시냐 이걸 따져야 돼.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는 거냐, 가등기 시냐. 그러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시냐, 무슨 시냐, 가등기 시냐. 그걸 따져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본등기.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여기 밑에다 써놔요. 가등기 명의인가. 뭐라고 써놨어요? 본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 자,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 명인과 본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만 가등기를 할 수,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잡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써놓고, 자, 본등기 시는 무슨 명인? 가등기 명인과 본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돼. 그러면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일체, 불일체, 일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네. 그럼 저는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실행할 수는 없다. 나머지는 남의 지분이니까. 자, 그러면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 명인과 읽어봐요. 본등기 명인이 일치할 것만 신청하는. 그럼 이거는 이제 민법적으로 풀어놔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써놔요. 자, 보면 가등기는 본등기는 결론적으로 예약 완결권이거든. 예약을 완결을 하는 거거든. 본등기를. 예약 완결. 그러면 이건 기대권이고 이거는 예약 완결권이네. 예약 완결권을 뭐라 그래요?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이에요, 쌍방이? 일방적으로 형성하려면 처분 권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있어. 남의 지분은 처분 권능이 없거든. 이거는 민법적인 내용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이거는 등기법 측면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골라 잡으면 돼요. 나는 민법 교수님이 마음에 든다. 이거 골라 잡아요. 나는 갑성이가 좋아. 그러면 이걸로 골라 잡아도 되고요. 그거는 본인이 골라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버킹검이야. 결론은 가능.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뭔가 있어요. 민법에서 등기법으로 치고 들어갈 때 좋은 게 있고, 등기법에서 민법으로 치고 들어갈 때가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이죠. 공동 신청이면 자, 신속성, 정확성. 신속성은 떨어지나 정확성은 오늘. 그러면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왜? 정확성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그럼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진다. 신속하게 되는 거지. 정확성은 떨어지거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등기법에서 민법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민법을 치고 들어가냐, 등기법을 치고 들어가냐,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만 끌어내면 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 많이 했던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자,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올해부터는 이걸 자꾸 써줍니다. 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빠르대요. 그러면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다. 그럼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니까 올해 이걸 써주니까 소왕선 형님들이 더 빠르게 작용하더라고. 반응이 빨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 봐요. 물권적 효력을 뭐 하기 위해서? 물권적 효력을 뭐다?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가등기는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자기가 이걸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 이제 그게 차이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이거는 뭐다?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가등기 상자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가등기 상자에 저게 이제 넣어가 있는 거야. 이제 써먹어 봐요.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수진을 버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걸 끌어내와서 써야 되겠네. 그럼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죠?
A가 처음으로 집어넣어서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뭐다?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순위를 보전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뭘 꺼내야 돼? 요걸 꺼내야 돼. 물권적거래를 읽어봐요. 장차 발생. 시기부는 발생이죠. 장차 발생이죠. 그러면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요걸 끌어와서 써야죠. 요걸 끌어와서 하죠. 해제 조건부는 장차 소멸하거든. 소멸하는데 가등기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그러면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걸 끌어와서 써먹기만 하면 돼, 이제. 이제 가등기 다 끝난 거예요, 가등기는. 이걸 가지고 자기가 적재적소에 빼와서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그게 이제 본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한매건이에요. 한매건 팔았다 되돌려 사죠. 팔았다 이제 판도라를 여기로 와야 돼. 한매건은 무슨 완결감? 예약 완결감. 가등기다. 예약 완결감. 성질이 같아달라요. 같죠? 그럼 굳이 한매건은 뭐다 순위를 보장할 이유는 없거든. 아마 한매건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몇 년? 5년. 그러면 1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남았어? 그러면 한매건 이전 자체는 4년 동안 순위 합발 이유가 있네. 그래서 한매건 이전은 가등기 대상이고 한매건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한매건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대표적으로 뭐는 줘야 되고? 한매건. 얼마나 재밌냐고요. 지금 자기가 이게 이제 가등기라는 무기는 다 줬는데 이걸 뭐다 써먹지를 못한다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게 써먹지를 못하고 얼마나 고급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제 지웠어요. 자, 한매건은 가등기는 가령이 몇 개? 4개예요. 8개 아니에요. 이제 가령이도 모르나 봐. 가령이 4개. 다리는 몇 개? 8개. 그러면 이번 달은 처음 강의 듣는 사람, 가등기는 가령이가 4개고 다리가 8개란다. 그 정도만 잡고요. 근데 요거는 잡고 가야 돼. 가등기는 가짜가 무슨 가짜야? 임시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순위만 보전하는 거지. 처분 제한에 가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봐봐요. A가 B 당사자에서 이 B라는 사람이 A 집에 가등기를 하는데 순위만 보전해 놓는 거야. 그러면 A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요거 돼야 안 돼요? 되죠? 가등기가 몇 개야? 2개.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사용해서 예약 완결권을 실행하면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 양립이 불능하면 죽여버려. 무슨 말써? 즉각 말써. 일단 이중 가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또 뭐예요? B가 뭡니까? B가 A 집에다 가등기 놨어. 가등기 했어요? 이 C라는 사람이 B한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뒷조사를 봤더니 B가 A 집에다 가등기 놨어. 그러면 C라는 사람이 요 가등기 잽싸게 처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읽어봐요. 가등기상의 처분 제한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이렇게 가등기 해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읽어봐요. 전체가 무슨 뜻이에요? 가등기. 읽어봐요. 전체가 뭐예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이거는 가등기, 상해 가등기야. 이거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제3자 입장에 대해서 요 가등기 처분 제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요 집에 대해서도 처분 제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당사자는 단지 무슨 보전? 순위 보전이에요. 가등기는 당사자는 단지 순위 보전이라는 거. 제3자는 여기에 대한 처분 제한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당사자는 단지 무슨 보전이다? 순위 보전자 취능만이다. 자, 그러면 가등기, 그게 다예요. 가등기는 그게 다라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가등기는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로 한번 와보세요. 내용 안 읽더라도 한번 이제 써먹어 보죠. 가등기.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는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 보전할 청구권이 있고, 이전도 보전할 청구권이 있고, 변경도 보전할 청구권이 있고, 소멸도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요. 이때 소멸하고, 우리 조건부에서 장차 소멸은 의미가 다릅니다. 자, 지상권을 봐봐. 지상권은 수목은 몇 년이에요? 수목은 몇 년?
수목. 30년이잖아, 30년. 근데 30년 하면 더 연장할 수 있죠? 근데 연장을 못하도록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계속 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상권 수목 30년 설정해 줄 테니까 나한테 뭐예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확보해달라. 그러면 그때도 뭐다?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있어, 거죠. 그러면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할 때 한다. 맞네? 자, 2번 봐봐요. 잘 읽어봐요.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시 가등기 할 수 없다. 어때? X.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하죠. 자, 3번은 뭐 읽어봐도 되고요. 자, 4번에 가등기 의무자의 성낙서 동그라미. 성낙서 밑에다 성낙서를 딱 보는 순간 진정성이라고 써봐요. 무슨 성이 확보돼서? 진정성. 그럼 진정성 확보했어? 변학 맺어? 이건 변학 메고 빨리 여행 가. 단독으로. 그래서 단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담보가 붙었다. 담보. 그러면 봐봐요. 담보 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읽어봐요. 실제 법상 효력이 인정된다. 일반 가등기가 아니라 이거는 담보 가등기가.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테마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101페이지로 가봐요. 강의 노트 이제 마지막. 이제 집에 가시면 돼요, 이제. 서운하지만. 자, 테마 19번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 아마 밑에 정리해놨으니까 기존 수강생들은 애우고 계셔요. 자꾸 애우고 계셔. 자, 그러면 안 쓴 사람은 가처분 등기는 별표가 3개고, 자, 맨 밑에다 여백이 있으니까 한번 써봐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자, 빠진 것만 쓰면 되잖아요. 자, 기존 수강생들은 애우고 계시고, 자, 처분 제한 등기 매년 출제가 돼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처분 제한의 대표 선수가 2개가 있어요. 가압류와 가처분. 그렇죠.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어. 가압류. 근데 처분 제한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처분 제한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다 법률의 규정만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없다면 처분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처분 제한은 반드시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된다. 법률 규정.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가처분은 가압류 등기. 가압류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가압류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가압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 자,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검전이야. 근데 요 가압류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가는 애가, 똑같은 성격으로 가는 게 실체법이 하나 있어.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채권자 취소. 그럼 채권자 취소권도 뭐예요? 검전이어야 됩니다. 검전이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어디에 채권자 취소권이 나오고 언제 나온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잡아놓으면 돼. 읽어봐요. 뭐라고? 검전. 자, 옆에다 써놔봐요. 얘를. 자, 무슨 매매?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여기는 채권자 취소권이 나올 수가 없어. 자, 통정허위 표시는 뭡니까? 이거는 강제집행 멘탈 목적으로 돈이죠. 통정허위 표시에는 뭐다?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통정이라는 것은 돈이거든. 돈. 자, 그러면 요거는 가처분은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요? 검전이해권리. 검전이해권리가 되네. 검전이해권리. 자, 그러면 자기가 가압류 등기하는지 가처분 등기하는지 이제 자 초보자들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줬어. 1억을 구워줬어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안 찾아? 찾아. 그럼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그렇죠. 가압류. 그때는 가압류라고 쓰는 거라고. 그러면 검전이해권리는 이때는 뭐다? 가처분. 그러면 우리 동산이 부동산이.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이죠? 그러면 가압류야 가처분이야? 가처분이 되는 거야. 가처분. 근데 요 가처분이 말이 많았어요. 왜 말이 많았는지 한번 봐봐요. 가처분 등기가 왜 말이 많았느냐? 법률에 없었어. 가처분 등기가 등기 예규에 있었단 말이야. 예규. 근데 여기 봐봐요.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근데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 말이 많아 안 많아? 많았죠? 그래서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요. 봐봐요. 개정 후에 뭐가 나왔느냐면 가처분 등기를 뭐다 법률에 규정을 해놔서. 근데 이 가처분 등기가 이제 법률에 쏙 들어오니까 뭐가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폐지된 거야. 읽어봐요. 그래서 애고 등기가 폐지가 된 거야. 애고 등기가.
애고 등기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하게 돼요? 가처분 등기가 담당하게 됩니다. 애고 등기가 그래서 폐지가 되게 된 결론이 그러고. 자, 그러면 검정위에 걸려. 자, 그러면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에서 해요? 법원에서요. 법원 축지문, 세자로 건지문. 항검사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 이게. 자, 그래서 가압류는 뭐다?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인 뭐다? 적탁 등기가 되는 거예요. 적탁. 어젠가 그제 수업하는데, 법원을 세자로 건자로 보라니까 어떤 분이 법원. 그래서 법원. 그래서, 그 누님은 자꾸 장난을 치려고 그래요. 그건 좋아요. 웃겨주고. 태아를 세자로 건져봐라. 태아. 이래요, 또. 태아. 자, 그래서 태아는 태아지 뭐 태아를 어떻게 그래? 자, 뭐예요? 적탁. 자, 눈이 있으면 봐요. 자, 가압류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신청하면 29조 254회로 각하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슨 적탁이에요. 적탁. 자, 그러면 받아 소유권이면 갖고요, 얼고요? 갖고 소유권 이해 걸리면 얼고 공통점 나오네요. 자, 소유권의 가처분을 걸어서 그다음 주등기야. 전세권의 가처분을 걸면 부기 등기야.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빨리 그걸 깨야 됩니다. 그걸 깨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둘이 등기. 요것만 깨놓으면 돼요. 요것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일부? 부동산 일부. 부동산 자체 일부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일부. 자체가 안 되죠? 그럼 어디로 빠질까요? 합병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일부가 돼야 합병이 가능해요. 그러면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용익물권기 되면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압류된 토지하고 가압류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봅시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지분 동그라미. 지분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공유. 꼭 확인해야 돼요. 자, 지분 앞에 공유가 붙었다. 요거 어떻게 읽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지분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공유. 읽어봐요. 자, 겁먹었어요. 자, 공유 지분이죠. 이 지분은 탄력성이 있어. 그럼 지분에 탄력성이 있다라는 것은 틈이 생겨. 그러면 쑤시고 들어갈 수 있어. 공유 지분의 가압류 가처분은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 앞에 뭐가 붙었죠? 합유. 지분에 탄력성이 없어. 틈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합유 등기 시 지분은 그래서 표시할 필요가 없어. 뭐만 표시해주면 돼? 합유. 여기서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한번 잡고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요 지문 하나 잡아놓고 갑시다. 자, 이걸 잡아놔야 이제 가처분 등기가 마무리돼요. 뭐라고 써놨죠?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요 지문을 처리함으로써 등기 처리 문제들을 우리 감시. 요번 달에는 완전히 안 잡아도 돼. 이 지문 자체만 오늘 이해해 놓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지문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하죠. 그러면 왜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가처분 등기,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래? 무슨 등기? 가처분. 읽어봐요. 가짜는 무슨 가짜예요? 임시로 처분을 하는 거죠. 이 가는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그럼 가처분 등기,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가처분 등기 후에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가처분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이제 요 의미를 잡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요런 애를 하나 들어서 한번 좀 잡아보자고요. A가 B한테, 아니면 미쳤어요. 이거는 가등기죠, 참. 자, 그러면 B라는 사람이 A 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해놨어요. 무슨 등기를 해놨다? 가처분. 그러면 가처분. 자, B가 A 집에다 가처분을 해놨어. 근데 C가 보니까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가처분 등기돼 있더라도 뭐예요? 아주 좋거든. 그 다음 그러면 봐봐요. 가처분 등기 후야. 그죠?
그러면 A가 C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무슨 건이죠? 소유권이야. 그렇죠? 소유권입니다. 한번 봐봐요. 가처분 등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왜?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은 이 C라는 사람이 권리 분석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어떤 이 B라는 사람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 권리 분석 잘한 거야. 성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 권리 분석 잘못한 거야. 자, 그러면 B가 뭐라고 빌어요? 비나이다. 우리 B 패소 판결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정 탔나 봐. B가 성소 판결을 받았어. 성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요 C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야. 이미 등기가 됐어, 안 됐어요? 되죠. 그래서 등기 처리 문제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판결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B가 가지고 있잖아. 그럼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걸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동시에 이루어지네. 근데 요 당해 가처분은 직권 말소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요 가처분 등기 이외에는 소유권 이해 등기가 딱 직권 말소가 하나가 있어. 나머지는 전부 신청이야.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권이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처분? 당해 가처분. 당해 가처분이라고 써라요. 이 당해 가처분은 뭡니까? 등기한이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해. 그래서 읽어봐요. 당직. 그래서 당직이라는 현장이 단어야. 그래 앞으로 당해 가처분만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왜? 누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B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럼 나머지는 전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 가처분 등기에 가처분 권리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하나만 직권 말소고 나머지 등기는 전부 직권 말소야.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뭐만? 당해 가처분만 직권 말소고 나머지는 뭐예요? 신청으로 이루어져. 단독 신청. 하나만 직권 말소야. 하나만. 나머지는 전부 신청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당직. 나머지는 신청. 누가? 가처분 채권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등기의 처리. 근데 과거에는 되게 복잡해서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이때는 촉탁, 이때는 직권, 이때는 단독. 그러니까 뭐예요? 실무상 막 복잡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법률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처리해 줬습니다. 요 당해 가처분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나머지는 신청. 그래서 당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개를 외웠죠. 이거 봐요. 행직, 요직, 당직. 그러면 행사, 한매권 행사에서는 직권 말소, 여역직, 직권 말소, 당해 가처분, 직권 말소. 그러면 행직, 요직, 당직. 일단 귀는 열어놓으세요. 뭐라고요? 행직, 요직, 당직. 오케이. 요걸 열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식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꾸 헷갈리는 게 또 있어. 우리 형님들인데 헷갈리는 게. 자, 읽어봐요.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야, 아니야? 아니죠. 말소 기준 권리 몇 개? 4개래. 좀 미쳐버리겠어요. 다시 써요. 이제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말소 기준 권리가 몇 개? 6개. 자, 6개 상식적으로 하나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압류, 그 다음에 건저당권, 그 다음에 강제 갱매 개시 결정 등기. 갱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담보 가등기. 그죠? 담보 가등기.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있는 것은 전부 소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재원 선생님 착하죠? 되게 좋아요. 저랑 14년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14년. 애도 둘이나 있죠. 되게, 같이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 세상에서 우리 집사람 본 사람은 장재원 선생님밖에 없어요. 딴 사람은 안 보여줘요. 왜? 금지옥엽이 아니라 몸무게가 너무 커서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말소 기준.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뭐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뒤에 없어진다. 뒤에 없어지면 소재주의고 앞에는 뭐다? 인수주의라고 하는 거야. 소재라는 것은 소멸한다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몇 개예요? 또 6개야. 3개는 4개라고 그러지 말고 가로만 치면 돼. 압류, 가압류, 건저당권, 건저당, 강매, 개시, 담보. 어떤 사람 되게 바보 같아.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 이렇게 해요. 그냥 가압류에서 압류, 가압류 2개.
저당권에서 건저당, 저당권.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요령이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강제, 갱매, 개시, 결정력이. 뭐냐? 담보, 가등기. 몇 개? 6개. 그럼 또 4개라고 그래라. 아마 또 그래서 4개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처분 읽어봐요.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몇 번? 13번. 자, 그러면 봐봐요. 풀어봐요. 되게 쉬워. 자, 써면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봐요. 자, 봐봐요. 문제 한번 봐봐요. 문제에서 봐봐요. 사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권자 본안 소송에 성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 등기에 접촉되는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란 봐봐요. 당해 가처분이 아니잖아. 거기 줄 쳐놔봐요.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줄 쳐놨어요? 예,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 무슨 처분만 읽어봐요. 당해 가처분만 직권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신청. 그럼 단독 신청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단독 신청 찾았어요? 네,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죠? 선생님, 2번도 있는데. 그건 가처분 채무자잖아. 채무자. 권리자가 뭐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가처분 채권자의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죠? 가처분, 얘가 가처분 채권자잖아요, 얘가.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채무자가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성서 판결은 누구한테 주니까? 채권자한테.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자, 당해 가처분만 뭐다? 직권. 나머지는 신청. 그래서 당직. 그래서 마무리잖아요. 요 문제는 버리지 마세요. 요 문제는 참 좋은 문제를만 선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코스에 이제 문제들 몇 개 나갔어요. 아마 6장 나갔을 거예요. 6페이지. 참 좋은 문제들만 선별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또 해가지고 감정 까먹을 만도 하고, 감정 까먹을 만하면 하면, 요네들. 그러니까 요네들만 문제만 풀 수 있다면 우리 공시법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일부러 지워놨어요. 말소 기준 권리 몇 개? 6개. 읽어봐요. 압류, 감류, 저당권, 건저당. 뭐요? 담보 가등기, 강제, 갱매, 개시, 결정 등기. 가처분 등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가능하죠? 가처분 채권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하나만 직권 말소. 당해 가처분. 나머지는 단독 신청.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몇 번 문제만 풀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2016년 4월 30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오늘 마지막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후로 시간에는 놀아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뭡니까? 새로운 과정으로서. 그리고 뭐 책 안 가져와도 되고 일단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이제 쓰기 싫으면 강의 노트 깔아놓고 설명 들으고 설명 들으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새롭게 시작하랍니다. 그러면 예학집하고 기출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요번 달에는 심화학습을 이제 가야 되니까. 선생님, 저는 쓰기 싫어요. 그러면 강의 노트 가져와서 6배 옆에다 딱딱 펼쳐놓고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남은 시간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